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헌법 84조로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하는 것인지 놓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저 소식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일정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선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중단됐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등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재판 연기 결정입니다. 재판 연기나 중단 여부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은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단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사전에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업무에서 배제된 경호처 본부장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간부는 김건희 라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으로부터 직접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기 발령된 본부장 가운데 한 명인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총괄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앞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이 김대경 본부장에게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따르지 않자 김 전 차장은 삭제를 재촉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 전 차장이 지시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삭제했느냐, 왜 빨리 안 하느냐며 김 전 본부장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대기 발령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은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입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 있는 경호처 본부장들이 업무에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이 수조 시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 전용 수영장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마당 잔디밭 가운데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네모난 수조가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5m 크기에 수심은 최대 50cm, 성인 무릎 정도 높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키우던 반려견들이 사용하던 수영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려견이 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 UAE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관저 차담회 시 조경용으로 만든 수경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입니다. 개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곳이 원래 애초에 장독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 장독대를 외빈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음식들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수영장 뒤로 보이는 작은 정자도 논란입니다. 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을 관저로 옮겨 설치한 건데 작품 구매와 설치, 이전 비용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고 사실 미디어 아트 부분인데 8천만 원의 이 구매 비용과 그리고 설계 시공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세 내역은 그런데 밝힐 수 없다고요? 예. 공사 시작 당일 완공된 정자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UAE 대통령이 사진을 찍은 걸 두고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착공 허가가 있었던 29일 당일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환영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건축 관계 법령을 무시를 하고 무리한 공사를 했다라고. JTBC 유정화입니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분홍색 맨홀. 그런데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라 싸다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했는데 3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멸차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강조된 안전사회. 그런데 매일 마주치는 이 분홍색 맨홀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맨홀이 주변 보도블록 색깔 등과 어울리게 한 이른바 조화 맨홀입니다. 콘크리트 재질인데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맨홀 중에 하나죠. 칙칙한 철제보다 보기 좋고 훨씬 싸다는 이유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점차 도심 위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 언니도 이거 했다 넘어졌잖아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막 깨지고 또 비 많이 오면은 저런 데도 막 맨홀도 들고 일어나요. 2년 전 부산에선 조화 맨홀이 무너져 내려 바로 위를 걷던 남성이 다리가 땅으로 빠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다니는 스쿠터나 킥보드 충격, 그리고 폐수에서 나온 가스 등이 맨홀 뚜껑 안쪽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조화 맨홀 뚜껑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고요. 여기 제가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깊숙이 들어갈 정도로 그 안쪽도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손으로 좀 누르면 이게 좀 들어가는 것도 좀 느껴지는데요. 한눈에 봐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수원 장안구청 협조를 받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맨홀 뚜껑 뒷면,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네, 조금 전 교체를 하고 뜯어낸 이 조화 맨홀 뚜껑인데요. 여기 보면 안쪽에 구멍이 뚫려서 반대편 바닥이 보일 정도입니다. 뒷면은 더 심각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부식돼 떨어져 나갔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 더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가 많이 떨어져 나가서 무게를 지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철근도 녹이 상당히 많이 쓸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세상에. 난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이고. 이날 같은 구역 내 조화 맨홀 3개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방금 교체를 마친 조화 맨홀 뚜껑입니다. 모두 다 철거를 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이 3개 중에서도 비교가 확연히 되죠. 제 왼쪽에 있는 건 비교적 그래도 콘크리트가 많이 차 있는데 이 가운데 건 이렇게 부식이 드러나 있고요. 제 오른쪽에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상태가 비슷하더라도 열어봤을 때 뒷면의 상태는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전문 측정업체에 직접 가져가 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비어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균열해서 깨지기 시작하면은
조그만 충격이 되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어린이들 발은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네. 반발 경도 측정기로 콘크리트 단단함을 측정해보니 결과는 10메가파스칼.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 자제분들한테 예. 이거를 피해 다녀라라고 할 정도의 상태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밟지 보여요. 마라. 예, 지금은 이 앞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 웬만하면 이런 면으로는 피해서 다녀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앞서 취재진이 동행했던 수원 장안구청은 내구성이 강한 국산 주철 맨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신속하게 나서는 경우는 사정이 났습니다. 인천의 한 도심, 겉으로 봐도 상태가 나쁜 조화 맨홀이 보입니다. 관할구청에 교체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교체할 일정이 아직 안 잡혀갖고. 지자체마다 관리 역량이 다르다 보니 전국에 이런 조화 맨홀이 몇 개인지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 보행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밟지 않는 것, 그리고 부식이 심한 건 지자체에 즉시 교체를 요청하는 것 정도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조화 맨홀이라고 해서 다 뒷면이 이렇게 심하게 부식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이 아래로 쑥 빨려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